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세 가지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KN솔 쪽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SK이노베이션 거대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 또 회사 측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합병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코멘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번에는 대장주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이후 계속해서 이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합병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 재료가 나왔습니다. 화물의 턴어라운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KN솔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필수 공정이 되겠죠. 클린룸과 관련된 내용이고 AI와 관련된 파생 키워드, 액침 냉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증권가의 시각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반영될 만한 이슈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에 대한 합병 코멘트를 일제히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증권에서 봤던 모습들은 결국에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이 최대 주주인 SK지분율이 36.22%에서 55.9%까지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향후에 SK의 경영권 관련된 리스크를 없애줄 수 있다. 선제적인 대비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의 합병도 이번에 동시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SK온의 조속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완화하게 되고 2026년 말 상장을 위한 요건 달성의 근거가 됐다면서 SK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에너지 대기업이 탄생하게 되며 시너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가에 대한 반등 여부는 결국 SK온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SK온은 물론 SK이노베이션의 현금 흐름이 강화되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SK온의 전방 고객사 여전히 수요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IRA 보조금 수치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추세적인 주가 상승의 핵심은 조속하게 SK온이 정상화된다는 점에는 계속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최근 SK이노베이션 차트 함께 보시죠. 단기적으로 계속 급등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야기 자체가 한 달 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6월부터 거래량 한 차례 실리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7월에도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로 함께 급등이 몇 번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너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대한항공으로 오늘 KB증권에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화물이 강화되면서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4,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외국 항공사의 한국운항 재개에 따른 운항 편수가 정상화되면서 고유의 계절적인 수요 부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봤는데요. 다만 여객 말고 화물 부문은 기대한 수준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줬는데요. 먼저 화물 산업의 턴어라운드 강화입니다. 재고 조정 이후에 미국행 화물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소매업체들은 하반기 물량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여객 여파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절성이 플랫해진 영향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변이 없을 때는 4분기까지 갔을 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가 이제는 확정될 것이다라는 커다란 모멘텀들도 남아있는데요. 대한항공의 비전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새롭게 반영될 주가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오늘 3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 차트 보시죠. 네, 항공주들 사실은 이 환율과 관련돼서도 부담을 좀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3월부터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4월과 5월, 6월까지는 좀 급등락을 거치다가 7월 들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급등 이후에는 현재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KN솔이고요.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모멘텀까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실리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클린룸 쪽에서 사업 강자가 바로 KN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989년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업체입니다. 이 클린룸은 외조기와 시스템 실링 그리고 FFU 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파티클을 일정 수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 ENG와 함께 클린룸 산업을 거의 독점적인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반도체 캐펙스 확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상사 이래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0월에 현대차와 SK온 조지아 공장에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기도 했었고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발로 7월에 드라이룸 수주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신규 수주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수주가 커질 만한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업황이 현재는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개화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목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신사업인 액침 냉각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액침 냉각 사업은 향후에 실적 성장의 키가 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KN솔도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액침 냉각도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KN솔의 주가도 이 3월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월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5월쯤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현재는 상단과 하단을 각각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KN솔과 관련된 이 신규 모멘텀들 수주도 꽉 차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